혹시 민지 씨의 어머님 아니십니까? 2호선 지하철 안. 대한민국 10대 재벌 강호명 회장이 양말 파는 할머니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죠. 21년 전 따님은 분명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아이는? 할머니는 황급히 손녀를 끌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빠져나갔습니다. 왜 할머니는 도망쳤을까요? 그리고 회장은 왜 21년 만에 그들을 알아본 걸까요? 이 한 켤레의 양말 속에는 21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 21살입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죠. 매일 아침 5시. 할머니는 제가 자는 동안 이미 양말 500켤레를 정리해 두십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새벽 3시면 일어나시거든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왜 혼자 하세요? 아니다. 할매가 하는 게 더 빠르다.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알고 있어요. 할머니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허리는 이미 15도나 굽어 있다는 걸.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쉬려 하지 않으십니다. 7시가 되면 우리는 2호선에 올라탑니다. 강남역에서 시청역까지가 우리 구역이에요. 하루 12시간, 주 7일. 쉬는 날은 없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어요. 아니,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죠. 양말 한 켤레 1,000원입니다. 국산 두툼한 양말이에요. 2호선 객차.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이어폰을 낀 사람, 핸드폰 보는 사람, 고개 돌리는 사람.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때 한 중년 남자가 탔습니다. 정장 차림의 고급 시계. 비서 2명이 따라붙어 있었어요. 명백한 재벌이었죠.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절대 양말 같은 거 안 사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아니,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맞아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죠. 저기 실례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2세 재벌 회장의 목소리가 떨릴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그 순간 할머니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21년 만에 마주친 악몽을 본 것처럼. 강 회장님? 할머니의 입에서 작게 나온 그 이름. 강 회장? 역시 박영자 씨 맞으시군요. 남자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혹시? 그가 저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수연아, 가자.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세게 잡아 끌었어요. 양말 수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급하게요. 지하철 문이 닫히기 직전에 우리는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수연아, 저 사람한테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21년 전 공포가 되살아난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가려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할머니가 숨겨둔 낡은 파우치를 꺼내들고 한참을 울고 계셨습니다. 파우치 안에서 뭔가 꺼내셨어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젊은 여자가 임신한 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 옆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분명 오늘 지하철에서 본 그 남자와 닮았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우리 민지.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어요. 민지. 그게 제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입에 담지 않으려 했던 이름. 같은 시각. 대성그룹 회장실.
강우명은 21년 만에 본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영자, 민지의 어머니. 김 비서. 예, 회장님. 21년 전 기록을 다시 확인해 강민지 씨의 사망 신고서, 장례 기록, 모든 걸 찾아봐. 회장님, 그게 대체.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 김 비서는 놀랐습니다. 평생 냉철했던 회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뭐가? 강민지 씨의 사망신고서가 있긴 합니다. 21년 전 12월 15일자로요. 사인은 출산 중 과다출혈. 그럼 뭐가 이상한데? 장례식 기록이 없습니다. 장지도, 화장 기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생아 출생신고도 없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강우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록이 없다. 사람이 죽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록이 없을 리 없어. 누가 지웠다는 거야. 그렇다면 형수님이야, 최순덕. 그 사람 밖에 없어. 강우명은 2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41세. 대성그룹 창업주의 차남이었죠. 형 강대호가 회사 경영을 하고 있었고 강우명은 해외 지사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형수 최순덕은 명문가 출신으로 대성그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엔 사실상 그녀가 집안을 좌지우지했죠. 그해 여름 형의 손자인 강진우가 박영자의 딸 민지와 결혼했어요. 시댁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집안이 변번찮아. 아버지가 택시 기사라며 학벌도 고졸이라고 우리 집안 며느리로는 안 돼. 특히 큰할머니 최순덕이 가장 심했어요. 명문가 출신인 그녀는 민지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죠. 그해 겨울, 민지가 임신 7개월이었을 때였습니다. 강우명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니 민지와 박영자가 사라져 있었어요. 형수님, 진우 아내는 어디 갔습니까? 집에서 내보냈어. 그 여자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뭐라고요? 임신 중인데. 임신했다고 해서 다 우리 핏줄인 줄 아니? 그 여자가 누구 아이를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 형수님, 진우도 동의했어. 더 이상 이 얘기 꺼내지 마. 일주일 후 형수가 강우명을 불렀습니다. 강민지가 출산 중에 죽었어. 조용히 처리했으니 너도 이제 잊어. 아이는요? 아이도 죽었어. 미수가였나 봐. 강우명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수가 병원 사망진단서까지 보여줬으니까요. 그런데 21년이 지난 지금 박영자가 살아있고 옆에 젊은 여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하철에서 그 여자 옆에 있던 젊은 여자. 나이가 어떻게 됐지? CCTV 확인해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21년 전 21세. 혹시 그 아이가 대성그룹 본가 대저택. 최순덕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회장이 박영자를 봤다고? 집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2호선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니다. 미친. 그 여자가 아직 서울에 있었어? 최순덕은 2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임신 7개월이던 민지를 집에서 내쫓은 날. 한겨울, 눈이 내리던 밤이었죠.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할머님, 제발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그게 정말 우리 집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DNA 검사 결과를 봐. 진우 혈액형은 A형인데 넌 AB형이잖아. 내 뱃속 아이는 O형이 나올 수 없어.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최순덕이 병원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였죠. 하지만 민지는 그걸 반박할 방법이 없었어요. 할머님,
제발 우리 딸을 믿어주세요. 박영자가 무릎까지 꿇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해? 경찰 불러서 강제로 끌어낼까? 그날 밤 민지와 박영자는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돈도 없이. 일주일 후 박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이 출산 중입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최순덕은 비서를 보냈습니다. 돈을 주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사망신고서를 위조해. 그 여자와 아이 모두 죽은 걸로 처리해.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면 돼. 그럼 절대 우리 집안에 나타날 수 없어. 비서는 병원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사망신고까지 완료했죠. 박영자와 갓 태어난 수연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그 여자들 주소 찾아내. 최순덕은 자신의 사람 정비서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회장님 몰래요? 당연하지. 회장이 알기 전에 처리해야 해. 이틀 후 정비서 실장이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월세 30만 원짜리입니다. 30만 원. 최순덕은 비웃었어요. 자신은 월 관리비만 500만 원을 쓰는데 그날 밤 10시 최순덕이 직접 그 반지하 월세방을 찾아갔습니다. 21년 만에 재회였죠. 똑똑똑. 누구세요? 수연이 문을 열자 최순덕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자 씨 계시죠? 할머니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21년 전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오랜만이네요, 박영자 씨. 21년 만인가요? 최순덕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어요. 곰팡이 핀 벽, 깨진 장판, 녹슨 수도꼭지. 여기서 21년을 살았어요. 죽은 사람답게 숨어서. 저희 할머니가 누군데 이러시는 거예요? 수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김수연이요. 김수연 나이는? 21살인데요. 그게 왜요? 최순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1살 딱 맞네. 박영자 씨, 이 애가 그때 그 아이죠?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얼굴 보니 우리 시할아버지 똑 닮았더라고. 특히 눈매가. 최순덕은 수연을 훑어봤어요. 근데 참 안 됐네.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키도 작고 피부도 거무스름하고. 뭐라고요? 사실을 말해볼까? 너희 엄마 민지는 21년 전 우리 집에서 쫓겨났어. 왜냐고? 바람을 피웠거든. 거짓말! 거짓말. 그럼 이건 뭔데? 최순덕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21년 전 DNA 검사 결과야. 내 엄마 뱃속 아이가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니라는 증거. 그래서 내쫓은 거야. 아니야, 그건.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최순덕은 계속했습니다. 박영자 씨,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 딸이 누구 아이를 가진 건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21년 동안 숨어 산 거 아닙니까? 그건 그게 아니라. 회장님이 당신들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놔둘 것 같아요. 최순덕은 책상 위에 돈뭉치를 던졌습니다. 500만 원. 이걸로 서울 떠나. 부산이든 제주든 어디든 가. 우린 안 가요. 수연이 돈을 집어 던졌습니다. 호, 배짱도 좋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최순덕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사진 좀 볼래? 내가 준비한 기사 제목이야. 재벌 사칭 사기단, 지하철소 양말 팔며 접근 어때?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릴 거야. 뭐? 그리고 이건 DNA 검사 결과.
물론 조작된 거지만 언론에 공개되면 사람들은 믿을 거야. 너희가 사기꾼이라고.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수연이한테만은. 늦었어요. 회장이 이미 당신들을 찾기 시작했거든. 내가 먼저 손 쓸 수밖에 없어. 최순덕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울을 떠나. 안 그러면 수연이 인생은 끝이야.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서 평생 고생하게 될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수연아, 제 엄마가 정말 바람을 피운 거예요. 제가 정말 누구 핏줄인지도 모르는 아이예요. 아니다. 절대 아니야. 할머니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출생신고서 초본이야. 원본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받아뒀어.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모 강민지 24세, 신생아 여아 3.2kg, 부 강진우, 모 강민지, 출생일시 2003년 12월 15일 오전 3시 42분, 출생병원 서울 성모병원. 할머니, 이게 제 출생신고서예요. 그래, 내 엄마는 강씨 집안 며느리였어. 강진우 씨의 아내. 그리고 너는 그 집안의 진짜 적통 증손녀야. 그럼 왜? 시댁 큰할머니가 조작된 DNA 검사를 들이밀며 내쫓았어. 내 엄마가 바람 피운 것처럼 꾸며서. 하지만 그건 거짓이야. 할머니는 21년간 숨겨온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내 엄마는 출산 중에 돌아가셨어. 과다출혈이었지. 그리고 나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 도망쳤다고요? 응,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걸로 만들었어. 사망신고까지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21년 동안 유령처럼 살아야 했어. 수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호명이 직접 2호선에 나타났습니다. 평상복 차림으로요. 양말 좀 살게요. 아, 네. 수연은 조심스럽게 양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회장은 양말을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박영자 씨 맞으시죠? 21년 전 제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따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형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회장님, 이제 와서 무슨... 최순덕이 거짓말한 겁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따님의 사망신고서는 진짜지만 아이까지 죽었다는 건 거짓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걸 이제 알아서 뭐 합니까? 21년이 지났는데 늦었지만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강호명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혹시 이 아이가 민지 씨의 딸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제 조카 손녀입니다. 강진우의 딸. 하지만 DNA 검사했어. 조작된 겁니다. 제가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저인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봤자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바로 잡아서 뭐하게요? 그 최순덕이란 사람이 다시 우릴 괴롭힐 텐데 제가 맡겠습니다. 어떡해요? 21년 전에도 못 막으셨잖아요. 수연의 말에 강호명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DNA 검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수연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약속드립니다. 3일 후 강호명은 수연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정비서 실장이 이미 검사 기관을 매수했다는 걸. 체열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일치율 0%입니다. 혈연 관계 없음. 뭐라고? 강호명은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확인해봐. 3번 확인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날 저녁 최순덕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우리 회장님께서 사칭 사기에 휘말리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양말을 팔던 모녀가 우리 집안 사람이라 주장했으나 DNA 검사 결과 완전히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하실 겁니까? 아니요, 불쌍한 사람들이니 봐주려고 합니다. 대신 다시는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날 밤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 사칭한 양말 장사모녀, DNA 검사로 밝혀진 거짓말, 지하철 사기극의 전말, 수연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퍼졌고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거지가 재벌 되려고 사기쳤네. 할머니까지 동원한 치밀한 사기. 저런 인간들은 감옥에 보내야 해. 수연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저 여자 아니야? 뉴스에 나온. 수연은 더 이상 양말을 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재앙이 왔습니다. 여기 불법 노점상 다 치워! 지하철 단속반이 들이닥쳤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순덕이 서울시에 압력을 넣은 거였죠. 잠깐만요. 저희는 허가받고 허가서 있어? 그게 신청 중인데 사실 수연과 할머니는 21년간 무허가로 장사했어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니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죠. 없으면 불법이야. 다 압수! 안 돼요. 이게 저희 정부예요. 수연이 수레를 붙잡았지만 단속 반원이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 그때 할머니가 수레를 지키려고 앞을 막아섰어요. 제발 이것만은. 할머니, 비키세요! 하지만 단속 반원은 거칠게 수레를 끌었고 균형을 잃은 할머니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쿵! 78세 노인의 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수연이 울부짖었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양말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영무원이 구급차를 불렀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손녀입니다. 고관절 골절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하는데 보증금만 300만 원이고 수술비까지 합치면 8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800만 원이요? 수연의 통장 잔고는 32만 원. 카드는 한도 초과. 할머니 치료비를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증금을 내셔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을 빌려볼게요. 하지만 누가 빌려줄까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수연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연 씨, 저 강호명입니다. 할머니 사고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준다고요? 수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회장님은 이미 우릴 사기꾼으로 만드셨잖아요. DNA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면서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전 이제 지하철에서도 일 못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거든요. 저 여자 사기꾼이라고. 수연 씨, 도와주시려면 진작에 도와주시죠. 21년 전에. 왜 이제 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후에 도와주신대요. 수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강호명은 이미 병원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DNA 검사 결과가 너무 깔끔하게 0%라는 게 일반적으로 남남이라도 미세한 일치율은 나오는데 완벽하게 0%라는 건 오히려 조작의 증거야. 강호명은 병원비 전액을 익명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21년 전 서울성 모병원 기록을 전부 찾아줘. 그리고 최근 DNA 검사 기관 내부 고발 문건도. 알겠습니다. 3일 후 탐정이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십시오. 첫 번째는 병원 마이크로필름 기록. 2003년 12월 15일 산모 강민지 24세 신생아 여아 체중 3.2kg 건강 구 강진우 26세 혈액형 A형 모 강민지 24세 혈액형 O형 신생아 혈액형 A형. 두 번째는 당시 담당 의사의 증언. 21년 전 제가 그 출산을 도왔습니다. 산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지만 아이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죠. 뭡니까? 출산 다음 날 한 여자가 와서 사망진단서를 요청했어요. 아이까지 죽었다고 써달라고. 저는 거절했죠. 아이는 멀쩡히 살아있었으니까. 그 여자가 누굽니까? 대성그룹 쪽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 3천만 원을 주려고 했죠. 저는 거절했지만 다른 직원이 돈을 받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DNA 검사 기관 내부 고발 샘플 번호 2024 11 A587 의뢰인 대성그룹 정 비서실장 특이사항 검사 전날 샘플 교체 지시 있음 실제 검사 진행되지 않고 0% 결과 제공. 강호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미친.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21년 전 사망진단서도 최근 DNA 검사도 강호명은 즉시 새로운 검사기관에 극비로 의뢰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혈액과 수연의 혈액을 직접 채취해서요. 4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사설 탐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봐. 큰할아버지, 증손녀, 일치율 12.5%입니다. 확실한 혈연 관계입니다. 강호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조카 손녀, 강진우의 딸이자 대성그룹의 적통 증손녀, 21년 동안 지하철에서 양말을 팔던 그 아이가.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너와 내 딸을 지키지 못했구나. 62세 재벌 회장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호명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서류들이 떴습니다. 21년 전 병원 기록, 의사 증언, DNA 조작 증거. 최순덕 이사. 네, 회장님. 최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1년 전 당신은 손자 며느리 강민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건 임신 7개월이었던 그녀는 일주일 후 출산했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녀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했죠. 회장님, 오해가. 오해? 강호명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오해입니까? 병원 직원 매수, 사망진단서 위조, 사망신고서 제출, 그리고 최근에는 DNA 검사까지 조작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정비서 실장. 회장님. 당신은 최순덕과 공모해서 DNA 검사를 조작했습니다. 여기 검사 기관 내부 고발 문건이 있습니다. 정비서실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명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김수연 양과 저희 DNA 재검사 결과입니다. 일치율 12.5%. 큰할아버지와 증손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수연 양은 강진우의 친딸입니다. 대성그룹의 적통 증손녀이자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최순덕이 소리쳤지만 강호명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 여자가 죽었고 한 아이가 21년 동안 정체성도 모른 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살인방조와 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될 것입니다. 나는 이 집안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강호명이 비웃었어요. 당신 손자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진짜 적통을 없앤 거죠. 그게 집안을 위한 겁니까? 경찰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최순덕 씨, 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최순덕은 결국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정비서실장도 함께요. 그날 밤 강호명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연 씨. 수연은 할머니 병상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왜 또 오셨어요? 이거 봐주십시오. 강호명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진짜 DNA 검사 결과. 이게 뭐예요? 제대로 된 검사 결과입니다. 당신은 제 조카 손녀가 맞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큰할아버지 증손녀 일치율 12.5%라고? 예전 검사는 조작된 거였어요. 최순덕과 비서실장이 짜고 그런 겁니다. 그럼 저는 정말 강민지의 딸 강진우의 딸, 대성그룹의 적통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깨어났어요. 회장님, 박영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강호명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1년 전 제가 막았어야 했습니다. 따님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제대로 찾았어야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최순덕은 고소했고 수연 양의 법적 신분도 회복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성그룹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사기 사건이라고 발표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김수연 양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녀는 21년 전 우리 집안에서 쫓겨난 강민지 씨의 딸이며 강진우의 친딸입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된 DNA 검사 결과 큰할아버지 증손녀 관계가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이전 검사는 내부 인물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21년 동안 모르셨습니까? 형수인 최순덕이 사망신고서를 위조하고 모녀를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순덕 씨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수연 양은 상속인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호명이 잠시 멈췄어요. 그건 수연 양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수연아, 네, 할머니. 너 강씨 집안 들어갈 거니? 아니요. 할머니가 놀랐어요. 왜? 전 재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랑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내 권리야. 권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수연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손뜨개 장인이셨잖아요. 양말, 목도리, 장갑, 전부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전 그걸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엄마, 이름으로요. 민지의 손길.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민지 이름으로. 내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루고 싶어요. 다음 날 수연은 강호명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전 상속은 포기하겠습니다. 왜입니까? 대신 브랜드 창업 자금을 투자해 주세요. 할머니의 손뜨개 브랜드요. 강호명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지원하겠습니다. 조건 없이요. 정말요? 그리고 하나 더, 법적 신분 회복부터 하겠습니다. 당신과 할머니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6개월 후 민지의 손길 론칭 이벤트. 강남 팝업 스토어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거 전부 할머니가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78세 할머니의 60년 경력이 담긴 작품들이에요. 손뜨개 양말, 목도리, 장갑, 모자.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었죠. SNS에서 폭발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21년 지하철에서 양말 팔던 할머니의 반전 스토리. 재벌 증손녀가 선택한 건 상속이 아니라 할머니의 꿈. 민지의 손길, 론칭 일주일 만에 5억 매출. 수연은 방송 인터뷰에도 나왔어요. 재벌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 재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할머니와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6개월 후 강호명이 다시 2호선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민지의 손길 팝업 스토어가 있었어요. 수연과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양말 한 켤레 주세요. 어머, 회장님, 또 오셨어요? 집에 수백 켤레 있는데 왜 자꾸 사세요? 이건 특별하니까요. 박영자 씨와 수연 씨가 만드신 거잖아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양말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드를 함께 넣었어요. 민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신으세요. 우리 딸이 만든 양말이라고요. 강호명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수연이를 찾아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에 새 디자인 나와요. 또 오실 거죠? 물론이죠. 약속합니다.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 강호명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지야, 내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걱정 마. 이제 삼촌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21년 만에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아닌 진심과 용서로, 그리고 한 켤레의 양말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값싼 물건 속에 가장 귀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낸 사람들은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1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 그리고 끝내 밝혀진 정의의 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수연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수천억 상속 대신 할머니의 꿈을 선택한 수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